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항공교통 관제 통신 장애가 발생해 항공편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서부 최대 도시인 시카고에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내로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주권자가 단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만 있어도 재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항공교통 관제 통신 장애가 발생해 항공편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28일 오전 연방항공청은 관제센터의 라디오 주파수 오류로 인해 뉴워크 및 인근 티터보로 공항으로 향하는 도착 항공편에 대해 일시적인 지상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치는 오후 12시 30분까지 유지됐지만 이후에도 최대 2시간 30분의 지연이 계속됐고 연방항공청은 항공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도착 항공편 수를 기존 시간당 34편에서 28편으로 줄였으며 항공기간 간격도 약 20마일로 넓혀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필라델피아 관제센터에서 발생한 두 번째 통신장애로 전날 저녁에도 약 1시간 동안 항공기와 관제사 간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출발 항공편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번 장애를 단순 시스템 글리치로 설명하면서도 노동절 연휴 기간 중 지난해보다 50만 명 많은 승객 수송이 예상되는 만큼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항공청은 이번 연휴가 지난 15년간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되며 비슷한 관제 문제로 인해 이미 여름 내내 뉴워크 공항의 운항 횟수를 감축해온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서부 최대 도시인 시카고에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는 28일 소식통을 인용해 장갑차와 각종 전술 장비가 동원된 대규모 단속 작전이 시카고에서 전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작전은 이르면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봄부터 로스앤젤레스에서 장갑차 등을 동원한 단속 작전을 펼쳤습니다. 시카고에서도 비슷한 형식의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단속 작전이 당시 중단된 단속 계획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게 CBS의 설명입니다. 다만 시카고의 아이스 전술팀에 장갑차를 배치하려는 계획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 방위군 파견 계획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치안 불안을 이유로 연방 요원과 주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이어 LA와 시카고 등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장악한 대도시에도 주 방위군을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내로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향후 이 정책을 바꿀 수도 있냐는 질문에 이건 영구적인 변화다. 소액 면세 제도는 이 나라가 한 가장 어리석은 짓 중 하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간 미국에서는 개인이 일일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중국 등의 나라들이 미국의 관세를 우회하거나 마약 등 금지된 품목을 몰래 들여오는 수단으로 남용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번 정책에 따라 세계 각국의 우편기관들은 행선지가 미국으로 돼 있는 우편물이나 소포의 발송을 중단했습니다. 독일,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등 상당수 유럽 국가에서 미국행 소포 우편물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멕시코, 인도, 태국도 미국행 물품을 아예 접수하지 않고 있고 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도 대부분의 미국행 발송을 중단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가톨릭 학교에서 27일 총기를 난사한 범인이 생전 집단 살인, 특히 어린이 살해에 집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8일 미네소타 경찰은 전날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로빈 웨스트먼은 아이들을 죽이고 싶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인은 무고한 아이들을 공포에 빠뜨릴 의도를 명백히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3살 웨스트먼은 27일 자신의 모교인 미니애폴리스 성수태고지 가톨릭 학교 성당에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는 성당 밖에서 창문을 통해 미사 중이던 아이들을 향해 총을 겨눴고 116발을 쐈습니다. 성당 안에 있던 아이 2명이 숨지고 아동 15명과 성인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웨스트먼은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CNN 방송은 키릴 문자로 작성된 범인의 일기장에서 학교 구조와 교사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내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주거지 수색을 통해 웨스트먼이 남긴 글과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그가 상상 가능한 모든 대상에 대한 증오를 드러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증오 상대를 가리지 않았고 유일하게 존경한 대상은 집단 살인범이었습니다. 경찰은 교회와 범인의 주거지 3곳에서 수백 점의 증거를 확보했으나 총격범이 왜 이런 집착을 보였는지 명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영주권자가 단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만 있어도 재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발의된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 법안은 6월 연방 하원을 통과,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영주권자의 추방 및 재입국 거부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이민법상 단순 음주운전은 입국 거부나 추방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도덕성 결여 범죄로 간주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러한 조건을 삭제하고 단 한 차례의 음주운전 기록만으로도 추방과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하거나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한 외국인은 형사법상 경중과 관계없이 입국 불허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음주운전 행위를 인정한 경우도 모두 입국 불허 사유에 포함됩니다. 추방 규정 역시 강화돼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 전력은 연방법, 주법, 지방법상 경중을 불문하고 추방 사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도 해외여행 후 재입국 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면 경범죄 또는 중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추방 절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리는 제79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에 나섭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22일 뉴욕으로 이동해 다음 날인 23일 유엔 총회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1월 재집권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유엔 총회 연설로 국제사회 무대에서 본인의 외교 경제 정책 구상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총회는 매년 9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며 193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해 기후변화, 국제안보, 민주주의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첫 임기 중이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차례 유엔 총회 연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자리로 그의 외교 정책 방향성과 미국의 대외 전략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됩니다. 특히 경제와 무역, 안보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비전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유엔 총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예상을 웃돌면서 오는 9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28일 연방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기준 3.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속보치 3.0%와 시장 예상치 3.21%를 웃도는 수치이며 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6,500선을 돌파했습니다. 기업들이 본격적인 관세 부과에 앞서 수입을 확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물가보다 고용이 더 우려된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시장은 9월 0.26%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83.1%로 보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로 연준 이사는 노동시장 악화를 막기 위해 9월 인하를 지지한다며 현재로선 0.26%포인트 인하가 적절하지만 고용지표가 약화되면 더 큰 인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연준 내에서도 인하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변수는 물가로 실제 식료품과 생필품 등 생활 물가에는 관세 영향이 서서히 반영되고 있는 만큼 투자사 이토로는 7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낮다면 인하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커피 브랜드 JM 스모커와 스팸 제조사 홈헬푸드도 추가 인상을 예고했고 월마트 CEO도 세관세가 반영되면서 매주 비용이 오르고 있다며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텍사스주에서 중국 등 특정 국가 출신의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 취득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텍사스주가 지난 6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출신의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 취득을 막고 임차도 1년 미만의 단기로만 할 수 있도록 통과시킨 상원법안 17호가 오는 9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거용 부동산도 1년 미만 단기 임차만 가능합니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형 또는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효한 비자 소지자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레그 에벗 주지사는 외국의 적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라며 법안 통과를 지지했습니다. 법안은 내 국가 중 중국을 첫 번째로 지목하며 중국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과거 중국 부호가 공군기지 인근 대규모 토지를 사들여 풍력발전소를 세우려다 무산된 사례 등 일부 사례가 이번 법 제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자유연맹 측은 중국계 개인이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인종차별적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텍사스에는 약 12만 명의 중국 출신 거주자가 있으며 과거 10년간 중국 기업의 투자도 3조 8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투자처를 다른 주로 돌리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한 중국계 하원 의원은 수백만 달러의 투자가 유출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텍사스를 포함해 미국 내 26개 주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검색 정확도가 가장 높은 인공지능 도구는 구글의 AI 모드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7일 미국의 공공 및 대학 도서관 사서들과 공동으로 진행한 AI 검색 정확도 평가에서 구글 AI 모드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챗GPT, 클로드, 메타 AI, 퍼플렉시티, 빙 코파일럿, 그록 등 주요 AI 도구 9개를 대상으로 총 30개의 까다로운 질문에 대한 답변 900건을 평가해 점수화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모든 도구는 무료 버전으로만 사용됐습니다. 그 결과 구글 AI 모드가 100점 만점에 60.2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고 챗GPT는 55.1점으로 2위를 차지한 반면 메타 AI는 33.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일론 머스크의 그록 3는 40.1점으로 8위에 머물렀습니다. 항목별로는 구글 AI 모드가 퀴즈와 최신 이슈에 가장 정확하게 답변했으며 GPT-4 터보는 편향 없는 중립적인 응답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빙 코파일럿은 전문 자료 검색, 퍼플렉시티는 이미지 인식에서 각각 강점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테스트는 AI의 한계를 드러낸 실험이라며 AI가 최신 정보 여부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 판단에서 여전히 약점을 보이고 있으며 때때로 자신 있게 잘못된 답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결국 AI의 답변을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사서처럼 출처 확인과 비판적 사고를 병행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도날드가 9월 3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스페셜 에디션 골드 소스 한정판 신메뉴를 출시합니다. 스페셜 에디션 골드 소스는 노스캐롤라이나 스타일의 식초 바비큐 소스에 꿀, 훈연향, 머스터드가 어우러진 톡 쏘는 맛으로 선보입니다. 맥도날드는 이 한정판 골드 소스가 다양한 치킨 메뉴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에디션 골드 스낵랩은 맥크리스피 스트립, 치즈, 양상추, 그리고 신메뉴 소스가 포함돼 기존 가격인 2.99달러에 판매됩니다. 또 맥도날드는 골드 소스 신메뉴 출시와 함께 2가지 신제품 샌드위치도 출시합니다.
베이컨 스페셜 레디션 골드 맥크리스피와 딜럭스 버전으로 모두 구운 감자롤에 애플우드 스모크 베이컨이 들어갑니다. 딜럭스 버전에는 양상추와 토마토가 추가됩니다. 맥도날드는 이번 출시를 여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모든 순간을 황금빛으로 만들기 위한 기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맨해튼 파크 애비뉴 270에 위치한 JP 모건의 신사옥이 올해 완공되어 일이 곧 삶이라는 월가 문화를 반영한 설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는 9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미국 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갖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상공회에서는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브로드 애비뉴 일대에서 거리 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9월 1일부터 JFK에서 인천 노선 OZ221, OZ222편의 출발 시간을 기존보다 약 40분 앞당깁니다. 남가주 홈디포 매장에서 600차례에 걸쳐 총 1,0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훔친 조직 절도단 14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전국방위군과 연방요원이 배치된 이후 최근 20일간 워싱턴 DC의 폭력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이 9월 9일 아이폰 17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신모델 아이폰 에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원유 공급 증가와 재고 확대로 인해 2026년 말까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최저 기온은 6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21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3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8월 29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